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한 다단계 방송 안녕한가 전용역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오늘 자, 지금 우리 전 작가님 다단계라고 하신 이유는 네. 자, 우리가 입소문을 단계식으로 네. 내가지고 우리 세력을 더 키우고 우리 애국하는 마음을 더 증폭시키자. 이런 의미의 다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사 다단계 방송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전파를 해서 꼭 정권 되찾아야 된다. 네. 그런 의미죠. 자, 네. 오늘 주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소주성. 뭐 소주성이니까 소주를 만드는 그 공장인 줄 알았는데 소주성이 아니죠. 소득주도 성장. 그런데 최저임금을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는 그 차이로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있는데 그럼 소주성은 어떻게 하려고? 네. 이거 한번 저희들이 주제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홍남기가 그랬잖아요. 이른바 이제 퇴직할 수 있는 네. 그 연령을 이제 높이겠다. 네. 야, 이거는 보면 결국은 이제 펴잡기 위한 진짜 상술이라는 나 생각도 지금 듭니다. 그래요. 지금 최저임금도 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네. 딱 그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관료가 원래 영혼이 없다 뭐 이런 말씀도 합니다만 그게 관료들로서는 또 제일 그 치욕스러운 말이라고 그럼요. 합니다. 네네. 근데 이 홍남기 부총리라는 사람은 네. 영혼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몸도 없는 거의 그 유령 인간에다가 투명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몇 가지의 주요한 발언을 했어요. 네. 이제 최저임금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소주성 정책은 또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 국가 부채 비율. 이거 뭐 45%도 괜찮은 거 아니냐. 네, 네. 와, 정말 이거는 너무나 놀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러면서 수치까지 그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조금 낮춰가지고 네. 45%가 자기 말로도 너무나 세게 얘기했다 네. 싶으니까 2022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비율 41.6%. 이건 42% 아닙니까? 그래서 898조라는데 정말 이 정권은요. 통이 정말 커요. 네, 뭘 통이- 했다면 다 줍니다. 네, 통이 크지요. 그래서 네. 부채 비율도 42%. 뭐 거의 898조면 이거 900조란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도 지금 국가 부채는 물론이고 가계 부채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데 이런 말을 이 사람들이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10년 뒤에 뭐 한국이라는 책에 보니까 김남도 여러분도 잘 아시죠?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일 나쁜 사람, 제일 제일 부정의한 사람은 현재에 있는 자원을 모조리 써먹고 그 부담을 후대 세대에게 넘겨주는 거다. 저는 굉장히 이 한말이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세금이고 뭐고 하여튼에 그냥 다 바닥을 내겠다.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을 후손 착취입니다. 네, 우리 후손 후손들을 착취. 네, 후대 착취. 식민지화 시킨 겁니다. 네. 식민지 착취하듯이 맞습니다. 후손을 착취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제가 이 최저임금 문제는 뭐 여러분들 문제 많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 우리 홍남기 부총리 뭐 본인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0원, 그러니까 자기 임기 중에 10,000원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지시가 내려간 거예요. 그게 이제 지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본인도 문제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아는 계기는 뭐냐? 표 때문이죠. 자영업자들이 다 입안했던 보고는 다 들어올 겁니다. 자영업자 죽어난 건 다 보이니까 그 보고 때문에 이러다가 내년 선거 망쳐먹겠구나 라고 하니까 이른바 최저임금 가장 가시적인 부분,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가시적인 부분이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이걸 좀 접어야겠다. 오르기도 너무 많이 올랐죠. 2년 사이에 29%, 30%가 오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OECD 가운데서 국민 중간임금, 그러니까 딱 중간치 임금 대비 최저임금을 따졌을 때 우리나라가 넘버1입니다. 가장 비쌉니다. 그 순서로도 우리나라 소득 수준은 OECD 가운데서 하위 수준이에요. 그런데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그 레벨, 그 최저임금의 레벨은 딱 중간 12등인가 되니까 아주 상위권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께서 어제 꼬리를 확 내리기 시작하니까 총리 이제 당이 꼬리를 내렸지요. 문제는 그럼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뭐냐? 1. 최저임금을 통해서 근로자 임금 높여주겠다. 2. 세금으로 일자리 창출하겠다. 두 개입니다. 하나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십 조를 더 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빤합니다. 부작용 드러나요. 최저임금처럼. 그것도 접어야지요. 이제 소주성 접을 때가 됐습니다. 이제 소주 그만 마실 때가 됐어요, 지금. 샴페인이나 뭐 고급 와인만 마시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네, 그리고 네. 먹었다 하면은 15만 원, 네. 뭐 최고급 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최저임금 우리가 올려주고 막 이래서 아주 약자를 위한 말하자면은 정권이다 이러지만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주유수당 그거 안 받는다 잘릴까 봐서 지금 이런 게 현실인 거예요. 네. 그런데 최저임금을 최소화하겠다, 뭐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신용만 하고 워낙에 지금 경제 상황이 나쁘니까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 수출도 지금 이제 83개월 동안 정말 흑자 행진을 했는데 이제 적자로 돌아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젠 바닥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을 다 퍼먹었는데 네. 뭐 화수분도 바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낸 사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세금 내는 사람들은 50%인데 이 세금 낸 사람들이 이번에 5월 달에 뭐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갖고 많은 분들이 이것저것 해 갖고 세금이 너무 올랐다는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럼요. 그리고 세금 내는 분들은 애국자지 죄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아우 세금을 낼 정도나 되면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우리는 세금도 못 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양분화시키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은 지금 국가 보조를 받아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무려 1,000만 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국민을 이렇게 국가 세금을 뜯어먹고 사는 존재로 일 뛰어나고 이렇게 일 열심히 하겠다는 국민들을 이렇게 만듭니까?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진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아주 의미심장한 거는 이렇게 국가 부채를 이렇게 늘려가지고 이거를 마중물로 해갖고 뿜빠뿜빠 해가지고 경제를 일으키겠다. 이거는 세계 경제학에서 완전히 문제가 나고 국가 파탄, 베네수엘라 꼴짱난 건데 이걸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 번째 이유가 전 더 기가 막힌데 네 번째가요. 홍남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걸 또 그대로 받아가지고 고령화 재고용할 때 고령층을 재고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제도를 비롯해갖고 구체적인 TF팀을 만들겠다. 그럼 이쪽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뭘 뜻하겠어요?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정말 표를 갈취하기 위해서 이런 파퓰리즘을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청년 실업이 거의 10%인데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제 나이 드신 내년 분들도 그거 걱정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년도에 선거가 의식한 여러분들 이제 현재 올해부터 나온 뭐 작년부터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올해부터 지금부터 선거 1년 남았습니다. 뭐 11개월 남았죠. 지금부터 나오는 정책은 선거이구나 라는 프레임으로 여러분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이제 쉽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이른바 정년 연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 동의를 해요. 이제 현재 우리나라 60대인데 60살인데 60대 젊은 노인들, 힘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예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왜 지금 이 순간인가라는 거 하나 하고 이들에게 어떻게 정년 연장할 수 있는가 현실적인 방안 전 쉽지 않아요. 현재 기업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으로 강제한다? 기업 수익률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이 툭 던져본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게다가 이제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 가운데 하나인, 근데 이제 청년 세대와 노인 세대의 일자리를 놓고 한 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있지 않고 툭 내뱉은다. 이건 아닌 겁니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해서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은 나라를 망쳐먹습니다. 특히 소득주도 성장 문제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요 논리대로 한다면은 이 정부가 말한 소득주도 성장에 일반인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가 커지고 그래서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된다면 왜 베네수엘라가 적골이 됐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맞습니다. 베네수엘라입니다. 왜 베네수엘라가 망했습니까? 막 퍼줬습니다. 일반인들, 서민들한테 막 퍼줬어요. 그랬더니 베네수엘라가 잘 됐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네수엘라인데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제 삼류 경제학자들 그들의
동조해서 정책 펴고 있는 삼류 국가 운영 정책권자들, 삼류 공무원들, 얘들이 대한민국 지금 망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이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 드실 때 너무 커피값이 비싸니까 요즘 잘 되고 있는 게 900원짜리 커피숍입니다. 근데 이제 그 커피 가게를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약간 섬뜩한 게 있어요. 무인 상점이라 질도 업. 커피 질도 업.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잃어버린 20년 동안 젊은이들이 일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호황이 돼도 그 당시에 일자리를 얻지 못했던 대졸자들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캐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배우지 못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청년들이 일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본의 경제학자가 한국의 상황을 보더니 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일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무인화되고 있다. 사람이 없어지는 쪽으로 한국의 말하자면 문재인 경제는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지 워싱턴 대학의 뭐 교수가 그런 말도 했죠. 일본이 너무너무 좋아하게 경쟁 상대인 한국이 이렇게 폭망을 하고 있으니 일본이 너무 좋아한다 이러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안 원장이 말한 이유 외에도 어느 정도 경제가 좋아졌을 때 말하자면 60세 이상 사람들에게 정년 연장도 해주고 이래야지 함께 가는 겁니다. 일본은요. 지금 70, 80 먹은 분들도 다 일을 해요. 일자리가 막 넘쳐나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젊은이들이 정말 좀비처럼 소주 마시면서 막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해서 그 고령자를 말하자면은 하이어를 하게 되면은 인센티브를 준다. 또 돈인 거죠. 청년 고용 그거 늘리게 되면 다 뭐 300만 원 보조한다 뭐 하지만은 정작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요건이 너무너무 까다로워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아예 일자리를 없애는 즉 무인 상점화하는 것이 문재인 경제라는 점에서 굉장히 소름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쪽은요. 우리나라 국민들 걱정하지 않고요. 진짜 노동자들 걱정한 척하면서 노동자들의 말하자면 조폭과 야수성을 드러내는 민노총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 국민들을 투명인간으로 즉 고용시장에서의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아싼지 뭐 이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홍남기가 이렇게 뒷북 치는 이걸 볼 때 이미 다 끝났다. 이미 그 4인방인지 5인방의 경제 4인방 5인방에 의해서 이미 끝났고 홍남기는 그냥 뒷북치고 있으면서 전달만 하는 거죠. 뭐 배달의 민족 비슷한 거예요. 홍남기가. 그런데 지금 이제 최저임금 상정위원회를 이 사람들 참 재미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지난번에 상정위원회를 다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무조건 땅땅 두드려서 정부에서 지시한 대로 할 사람들로 했어요. 그러다 이제 부장이 들어가니까 또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들. 어쨌든 정부만 잘 들을 사람들로 이제 밀어 넣습니다. 그렇게 또 노총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있고 골 때리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자기들은 그때 대통령 또 장관들 그랬어요. 4대 임금 최저임금은 위원들 하지 우리는 영향이 행사 못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이번에 또 이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시켜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노총이나 민노총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최저임금 올리니까요. 알바 자리가 다 사라집니다. 그럼요. 우리 아들내미 알바 자려고 지금 못 잡았어요. 방학 때 못 잡아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없어져요. 젊은이들 불만 부글을 끓습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그 알바 자리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좋아합니까? 자영업자는 자빠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알바생들 하나 하면은 정부에서 13만 원씩 보조해 주겠다. 그 13만 원 보조해 주려면은 4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4대 보험을 자영업자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더 듭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정책을 썼다가 이제는 다 까지니까 이제는 아이고 고개 팍 숙이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전제 뭐냐? 소득주도 성장의 철학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걸 고치지 않고서는 이런 사소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정책을 주도하면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의 폭망밖에 없는 겁니다. 철없는 사람들 정말.
경제학 교과서에 없습니다. 소주성은요. 그리고 많은 자영업 하는 분이 그렇습니다. 최저임금 30% 올려주면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30% 올라야지 이게 예의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30%가 줄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경제의 현실입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와서 최저임금 최소화 신용을 하면서 펴 받기 위해서 지금 고용까지도 연령까지도 올리겠다는 문재인 정권 소주성 확실히 포기해라. 근데 우리 말에 대해서 메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애국의 메아리는 있습니다. 네. 나라사랑 다단계 방송입니다. 자, 여러분 다단계로 이야기 많이 전해 주십시오. 네. 네. 자, 안전 빵빵 여러분 다시 네,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오늘 순서 여기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